안녕하십니까. 복밭 책의 풍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접시님. 네, 반갑습니다. 정지영 편집주간님, 정지영 대표님.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 정지영 변사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그냥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기독교 역사학자, 한국에 알려진 누가 있을까요? 아마 이 기독교 역사학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연 이 사람을 꼽을 거예요. 마크 놀. 그래서 오늘은 미국 기독교 역사학자 마크 놀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자, 우선 우리 접시님, 정지영 전 간사님 어떻게 지내셨는가 간단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뭐 운동도 못 하고 누워 있고 뭐 그런 뭐 넷플릭스나 챙겨보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 책을 보시고. 책은 네, 가끔 보고. 예. 그래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아, 운동하는 사람인데. 예. 운동하는 사람인데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으면 얼마나 힘드셔요. 네, 저는 옷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영선 목사님 그 녹음이 떠가지고 수천 명이 봐주셔서 감사했는데, 예, 이번에 또 마크 놀입니다. 마크 놀은 근데 아는 사람만 알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만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그 음원 같은 일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복연 TV에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한강 작가가 네. 노벨상 받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녹음해놨던 소년이 온다 음원을 편집하는 친구한테 급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빨리 복원해서 복연 TV로 옮기자. 팟빵에 있던 거를 옮겼더니 네. 한 달 사이 네. 박영선 목사님 그 들었던 그 숫자의 3배, 4배. 와, 진짜요? 10,000명. 무려 10,000명. 그렇구나. 심지어 이게 1부, 2부로 돼 있는데 보통은 왜 1부를 보다가 절반 밑으로 떨어지잖아, 청취율이. 네네. 2부가. 네. 지금 거꾸로 됐어요. 와. 지금 10,000명은 2부가 10,000명이고 1부는 오히려 9,000명. 하여튼 우리 복연 TV 사상 유래 정말 작가의 힘이란 역주행이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일이 있다. 우리 청취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역사학자 마크 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오늘따라 마크 놀인가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제가 나온 지는 꽤 된 책인데 2016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올해 초에 보게 됐어요. 나는 왜 세계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마크 놀이 자전적으로 쓴 자기 그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저도 그거 나올 때 기억나고 꼭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읽기에는 쉽지 않겠다. 마크 놀 빠나 네.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크 놀을 제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의 8년 지나서 본 거잖아요. 6년 지나서 8년 지나서 본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생각해 볼 여지들이 꽤 있어서 그렇죠.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크 놀 그러면 떠오르는 거 몇 가지 해보자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고. 그렇죠. 네. 95년인가 98년인가 90년대 후반에 네. 그 책이 엠마오에서 한번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야, 우리나라 복음주의 그러면 복음주의 지성 그러면 셰퍼, 월터 스토프, 그종 아더 홈스 뭐 등등 그냥 이름만 그렇게 알았는데 복음주의 지성이 스캔들이다라는 특이한 말이 이게 되게 제목이 일단 특이해서 네. 주목해서 봤던 기억이 네. 나요. 그리고 좀 있다가 IBP에서 받아가지고 제목은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제목은 똑같죠. 그래서 새로 번역해서 냈죠. 네. 네. 그게 이제 제일 알려진 인상 깊은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네. 마크 놀을. 그래서 복음주의 역사학자라는 게 있구나.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가 아닌데 복음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주의 지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20년이 흘러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인물을 기억할 때 딱 어떤 대표성을 띠는 어떤 작품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하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크 놀도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이 책으로 사실은 이 사람의 신학 방향이라든가 연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규정지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IBP에서도 나왔지만 세계 기독교 형성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와의 어떤 관계성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확장됐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이제 미국 종교사 혹은 미국 네. 교회사 쪽 네. 역사학자였는데 네. 나중에 이제 잊고 있다가 스캔들이라는 책 이후에 잊고 있다가 책이 몇 번 나왔지만 네. 그냥 전 쟁여놓기만 하고 전공이기도 하니까 좀 살펴본 적은 있어도 몰랐는데 갑자기 세계 기독교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IBP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한 대로 세계 기독교 형성이란 말의 단어도 약간 특이했어요. 세계 기독교란 말을 쓰긴 하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개념으로 쓰이는 건가 보다. 월드 크리스찬니티 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그 개념이 선교학을 새롭게 규정한 의미로 다가왔고 네. 예전에 이재근 교수가 한국 막 들어왔을 때 앤드류 월스인가? 브라이언 스탠리 제자여서 브라이언 스탠리 제자구나. 네. 예. 그래서 이 교수가 세계 기독교학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그 전공 범주를 그때 말할 때 그걸 특이하게 들었고 네. 그리고 직후에 이제 세계 기독교 형성이 나오면서 이런 분야가 있나 보다. 어감은 미국 중심 혹은 서구 중심 기독교를 전 세계의 상호 교류의 역사 속에서 선교나 기독교를 보려고 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학문 분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렇죠. 예, 그게 대략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역사학과 그 선교학이 결합되는. 네, 거기에 또 사회학적인 어떤 총달들이 결합돼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선교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학과 역사학과 신학과 교회사가 엮이네. 그러면서도 양방향 교류의 의미가 있는. 그럼 좋은 것 같아요. 네. 월드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교학이라 그러면은 선교국가에서 피선교지의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일방성이 느껴지죠. 네. 근데 앤드류 웰스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문 열고 나가봤더니 2세기 기독교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를 경험하고 자기는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네. 뭐 그걸 충격을 먹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종교학이라든가 선교학이라든가 많이 이제 커리큘럼 쌓고 들어와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이제 세계 기독교라고 자기가 이제 명명하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80년대입니까? 그게 그 66년부터 돌아왔거든요. 앤드류 월스가 다시 그럼 꾸준히 그걸 했네. 네, 그 이후에. 근데 이제 80년대 벌써 중반 들면은 세계 기독교라는 게 거의 개념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 즈음에 이제 마크 놀은 뒤늦게 자기 학문 경력 속에 중간쯤에 딱 이걸 만나가지고 변모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개를 좀 이따가 하겠지만 86년에 앤드류 월스를 처음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책도 글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람의 표현으로는 자기 앞에 자기를 위한 북극성이 떠올랐다. 중년에 마흔쯤에 뒤늦게 미국 중심의 어떤 복음주의자로 살다가 그렇죠. 갑자기 세계 기독교학을 창출한 어떤 학자의 얘기를 보면서 이미 자기 주장을 더 세게 가야 되는데 방향을 좀 새롭게 구성하는 순간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장이 됐다 자기는 표현을 하는데 확장이 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 책에 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나는 왜 세계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세계 기독교학을 뒤늦게 접하고 꾸준히 변모해온 마크 놀의 이야기 이렇게 듣겠습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네. 일단 오늘은 그 나는 왜 세계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책 중심으로 여기서 차례가 사실은 이 책 자체도 그렇지만 그 자기 자전적 이야기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꼭 연대 기수는 아닌데 어쨌든 자전적 순서로 최대한 기록돼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의 원서 제목이 From Every Tribe and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부족과 부족에서 열방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제는 한 역사가가 발견한 세계 기독교 이야기인데 저는 약간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책 읽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책 제목을
어쩌다 세계 기독교인이 되어가 맞는 것 같고 어쩌다. 예, 어쩌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전혀 의식을 갖고 진행한 게 아니라 어쩌다 된 거고 그다음에 부제도 복음주의자 역사학자에서 에큐메니컬 역사학자로 성장한 이야기 정도가 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본주의였다가 복음주의 역사학자가 된 한 사람이 에큐메니컬 신앙인으로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아 그러면 고백할 만하네. 왜냐하면 우리 복음주의권에 알려져 있는 수많은 이제 서구권의 사람들은 근본주의를 시작해서 50년대 시작된 신복음주의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나 몰랐는데 이렇게 사회 참여가 필요한지를 뒤늦게 알았다. 짐 얼리스나 뭐 유명한 분, 로널드 사이더나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개화된 채로 이제 지금까지 글을 써온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노년층이 된 분들이 근데 이분은 한 걸음 더 갔어. 세계 기독교로 눈을 떠가지고 에큐메니컬 복음주의자 혹은 뭐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컬 이렇게 한 걸음 더 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권에서는 궁금해할 만하다. 네. 예, 좋습니다. 자, 46년생이에요. 네, 46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78? 네, 78, 네. 80 다 됐어요. 네. 미국의 전성기를 고스란히 살아낸 분이시네. 그렇죠. 1946년생이면은 세계 대전 끝나고 베이비 부모 세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베이비 부모 세대네. 네. 경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네. 온갖 그 영화 미국의 그 온갖 영화들 있잖아. 그 영화의 부흥기를 다 네. 반영해 주는 분이셨어요. 네. 아이오와주. 이 서부 영화 나오는 데 아니야, 아이오와. 아 그래요? 아이오와 그런 데지 뭐, 아이오와. 예. 맞나? 저희 그 아이오와주 저는 잘 몰라서 한번 그 지도를 펴놓고 찾아봤고 중부 몇 가지 아니야, 정보를 중서부? 봤어요. 중부 쪽에서 약간 동쪽에 속한 그 오대주 있죠. 오대호. 그 오대호. 바로 밑에 미시간 옆에 이렇게 오케이, 시카고 오케이. 있는 일리노이주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시카고권의 변두리. 네. 그래서 그 어제 그 미 대선 2024년 미 네네. 대선 했는데 아이오와주가 어디 지지했을까를 제가 한번 봤어요. 아이오와는 민주당 아니야? 아닙니다. 트럼프. 네. 시골이니까 그런가? 네,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당연히 트럼프가 지도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뭐냐면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본인 그렇지. 스스로도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어디 저 경북이나 경남 살던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태어나기를. 그쪽 사시는 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경향이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약간 근본주의적 그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가 메르카토르 그 세계지도 알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지도 하면 떠오르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이 중심에다가 서유럽이 크고 미국이 크고. 그다음에 위에 북반부가 이제 미국 있고 유럽 있고 밑에 남반부 이제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교회하고 자기 집에다 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크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선교지에 대한 기도 이런 걸 하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교적 열정, 헌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거기다가 이제 그 1956년 그러니까 11살 되던 때 마크노 11살 되던 때 그 유명한 그 짐 엘리엇을 포함해서 5명의 그 에콰도르 선교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뉴스화되고 하면서 그게 영웅이 됐겠네. 그 교회에서 그게 뭐 너도 나도 없이 선교에 다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마크놀이 유년 시절에 가졌던 신앙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네. 야, 이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저희도 이걸 기본으로 세계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 말하자면 서유럽의 백인의 눈으로 전 세계의 지형을 머리에 넣은 건데 나중에 한 20년 전인가 실제 모습으로서의 그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충격. 예상보다 아프리카가 2배 이상 크고 그렇죠. 예상보다 미국이나 이 북반구의 서유럽이 아주 작고 그 느낌을 알았거든. 야, 이 왜곡이 심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구는 동그란데 이게 평면으로 펼쳐놓으니까 그 왜곡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그린란드가 지나치게 커 보이잖아요. 제일 컸죠, 뭐 그린란드.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큰가? 예. 그러면서 이런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꼭 지도를 거꾸로 이제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것도 있었죠. 낯설게 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마크 놀은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에서 남반구 중심의 거꾸로 된 지도를 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세계상 자체가 과정이라고, 바뀌었겠죠. 네,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다가 약간 이제 종교 개혁의 유산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선교 지향적인 보험주의 근본주의 쪽에 있다가 네, 네. 이제 역사를 알게 된다. 네. 이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책에 기록이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어찌 됐든 마틴 루터, 잔 칼뱅, 그다음에 찰스 웨슬리,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유산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근본주의적 신앙 몇 가지 신앙 신조들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선교적 이런 헌신을 강조했던 신앙에서 약간 복음의 진수를 좀 발견하게 되는 역사적 경험들을, 복음주의를 경험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몰랐으면 그냥 선교사 됐겠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신앙 영웅의 짐 엘리엇을 네. 본받아서. 네. 예. 근데 뭐랄까, 이 사람이 영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다음에 석사도 영문학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쓴 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하여튼 그런 문학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경건주의 문학을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본판은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이제 스승들 얘기.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휘튼으로 가잖아요. 또 시카고 근처 사셨으니까 네, 휘튼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의 연대와 한동대를 섞어놓은 듯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미국에선 소위 이게 복음주의의 하버드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하죠.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에콰도르 5명의 선교사 중에 3명이 휘튼 출신이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그 휘튼의 정서가 어떨지, 이 사람이 64년부터 68년 다녔는데 어떨지 좀 확연히 늘어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꽤 좋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휘튼이 그 1대 2대 그 총장들이 갖고 있었던 순수한 그 옛날 복음주의적 정신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막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요. 대표적으로 아더 홈즈, 세계관 하면 떠오르는. 네,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기독교 철학 관련된, 그다음에 사실가치 하나님, IBP 책에도 유명한 그 책이 있죠. 그런 거 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더 홈즈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기독교 지성에 대한 관심을 얻게 되고, 또 클라이드 킬비, 이 사람은 또 이제 미국의 C.S. 루이스를 대중적으로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루이스도 접하게 되고 기독교 문학에 대한 세계도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소개는 많이 안 됐지만 프랭크 벌링거라든가 로버트 웨버튼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독교 문학, 그다음에 사회 참여 이런 의식들을 조금씩 깨우쳐가는 게 이제 휘튼에서의 생활입니다. 네, 신복음주의의 세례를 받았네. 네. 대학에서. 네. 그러다가 69년에 그 오피시 장로교도인 메리 패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패커랑 하네. 네. 그 오피시가 뭐냐면 그 프린스턴이 좌경화된다 해가지고 나갔던 그레시안 메이첸이 세운 그 정통 장로 교회거든요. 오르소독스 프레스비테리언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이게 교조적이고 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크 놀이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구복음주의, 신복음주의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쪽에서 약간 이제 그 OPC의 정통 신앙을 조금 더 거기에 조단 접목하면서, 신학을 접목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결이 다른, 근데 결이 분명히 달라요. 결이 다른 신앙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눈을 떠가는 그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오와 대학 가가지고 비교 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쪽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독교 일반 대학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오와 대학에 문학 석사로 갔다. 네. 그래서 왜 트리니티 신학교를 가게 됐는지는 갑자기 나오진 트리니티 않아요. 신학교로 가네. 네. 71년, 72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다녔는데 석사 과정인 거죠. 근데 왜 가는지 모르는데 또 그 전공은 또 교회사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역사를 정통으로 배운 바가 없구나. 네. 휘튼 대학에서 무슨 과? 이게 문학도라 그랬나요? 네, 영문학을 했어요. 네.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출발부터 역사학자로 한 것도 아니고 신학으로 한 것도 아니었네. 네.
근데 어떤 뭐 트리니티 가서 뭘 배웠는지 그때 이제 그 데이비드 웰즈라든가 꽤 좋은 선생님들이 그 트리니티가 막 그 학문적으로 왕성할 때 들어간 경우거든요. 거기서 지적 자극을 받았는지 하여튼 교회사를 전공하게 됩니다. 네. 네. 교회사로 간다. 트리니티에서. 네. 여기 뭐 유명한 사람 많아요. 짐 월리스가 거기 같이 있었나 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있어가지고 트리니티가 하여튼 이걸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시기에 그걸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또 여기 있었고.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데이비드 웰즈가 스승과 제자로 만나가지고 이분은 깐깐한 복음주의자 같은데. 이분은 개혁주의자죠.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를 복음주의가 개혁주의화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맞아.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대립되는 입장이 맥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맥그레스는 복음주의 미래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복음주의 미래는 걱정이 많아. 실종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웰즈를 통해 가지고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매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꽤 자세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책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기독교 교회 역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그 트리니티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 개혁주의다, 뭐 이런 성향이 없고 세대주의도 들어와 있고 옛날 복음주의도 들어와 있고 신복음주의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짬뽕이었어요. 그런 것이 약간 그 당시에 마크 노래의 어떤 신앙의 정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일반 대학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확실히 이제 아예 그 역사 쪽으로 방향을 잡죠. 그래서 내 생각엔 이분이 그 MA 트리니티에서 하면서 자기가 혹시 신대원으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살짝 한 것 같고 미련도 있고 해서 한 번은 접해보고 아니면 일반 학문으로 간다 이랬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래서 원래 학교로 일반 학교로 갑니다. 밴더빌트. 네, 꽤 유명한 학교죠. 네. 또 굉장히 인문학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여기 그 유대영 교수님 나온 데 아니에요? 유대영 맞습니다. 교수. 네. 밴더빌트.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하여튼 인문학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학교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오와 시더 레피즈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일리노이즈, 휘튼, 그 다음에 내시빌이라고 좀 밑에 남부 쪽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중부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미국 중부권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보수권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지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75년에 트리니티 신학교가 아니라 트리니티 산하에 있는 대학 칼리지에 이 강사로 오게 돼요. 취직을 하게 되죠. 역사학으로. 네. 근데 와서는 사실 독일어를 가르치고 뭐 장문을 가르치고 미국사를 가르치고 가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런 수준이었다가 나중에 좀 더 교회사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기회를 얻긴 하는데 여기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게 되죠. 바로 이렇게 조지 마스든이라는 미국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 네, 그렇죠. 그 대작이죠. 뭐. 그 책을 쓴 조지 마스든을 여기서 조우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마크 놀이랑 조지 마스든 두 명을 비교하자면 전 조지 마스든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 역사에 눈을 떴으니까. 훨씬 더 학문적으로나 더 뭐 크고 정교하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 마스든도 이제 막 그 역사학계에 들어와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거든요. 근데 마스든을 통해서 이제 화란 그 네덜란드 신칼빈주의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쪽 사람들하고 연관을 맺고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구성 요소를 순차적으로 자기 순서대로 다 만나네. 네. 그래서 조금씩 그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자로 그다음에 개혁주의 친화적인 복음주의자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노스웨스턴에서는 뭐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또 시카고로도 올라와서. 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그저 지역적으로는 다 거기서 고만한 곳에서 있다가 하여튼 그 미시간에 위치한 그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조금 더 미국 중심이 아닌 다른 세계관의 신앙을 보게 되고 지적 세례를 받죠. 아, 그 재밌네. 만약 동부에서 태어났거나 서부에서 태어났으면 더 미국적일 수도 있는데
중부 오히려 말 미국으로 말하면 약간 변두리 중부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알았으니 세계 기독교로 가는데 조금 더 수월했겠다. 그런 추정도 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합니다. 네, 이 정착이라는 거는 좀 뭐랄까 여기 책에서는 정착을 휘튼하고 그랜드 라피드라고 두 도시를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복음주의, 그다음에 그랜드 라피드로 상징되는 신칼빈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를 정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 정착도 네. 되는구나. 네. 그래서 79년에 실제로 휘튼 칼리지에 다시 와요. 모교로. 네. 와가지고 교회사를 가르치죠.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의 종교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뭐 책을 막 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서구박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부재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자기는 미국 기독교 역사만 이제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지 말센과 신칼빈주의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향한 창문을 이제 열게 됩니다. 드디어 세계 기독교로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이제 문도 아니고 창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하나가 이제 개혁주의 저널이라는 거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것도 조지 말센이 끌어들인 거죠. 바깥 세상에 이제 얼굴을 한번 내밀어 봤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역사에서 그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의 그 종교하고 정치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딱 이제 마크 놀이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이제 신칼빈주의 조지 말센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뉴 잉글랜드가 그 뉴 암스테르담이 전신이잖아요. 뉴욕이잖아요, 뉴욕 쪽. 네, 그게 원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정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뉴 잉글랜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화란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네 옛날 지역에 대한 그걸 관심을 갖고 역사를 했던 이 마크 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원주민들이 중부로 밀려가고 영국 그룹이 뉴 잉글랜드를 차지하고 했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자기 입장만 아니라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크 놀을 적극적으로 영입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다른 사람 많이 영입했겠지만 그러면서 개혁주의 저널이라는 신칼빈주의 네덜란드 신학 정통에 참여하게 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또 확장하게 되죠. 자기 세계관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82년부터 2014년까지 그 미국 복음주의 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연구소랑 이미 거의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배워야 되는데 미국 복음주의 연구소 ISAE. 네. S가 뭐지? 인스티튜트 스터디 of America Evangelicals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ISAE 그래가지고 네이선 해치와 함께 여기를 주도하게 되죠. 네이선 해치도 복음주의 관련된 책들 많이 낸 분 같은데 역사자. 네, 미국 역사에 미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예. 이걸 만들었어요, 연구소를? 네. 근데 릴리 재단이라고 이렇게 종교조나 이런 쪽에 굉장히 그 지원 많이 하는 데에서 후원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휘튼해서 그거를 또 이제 뭐 물리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연구소를 아예 만들어서 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연구도 하고 학술 대회도 열고 이게 또 출판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마크 놀이 소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네.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와 미국이라고 이제 번역된 그 The Gospel in America. 네. 이게 이제 79년에 이제 연구소 처음으로 이제 했던 그 학술 대회 했던 걸 책으로 낸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와 미국이라고 총신대 출판부에서 진짜 특이했어요. 이 뭔가 좀 내용이 총신대하고 결이 맞나? 뭐 그런 느낌으로 열어봤던 책인데. 하여튼 저도 이 책으로 처음으로 마크 놀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9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마크 놀이 소개된 본격적인 책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은 기독교와 미국이란 책으로 나타났다. 네.
그러면서 하여튼 이쪽을 근거로 학술과 출판을 왕성하게 펼쳐납니다. 네. 80년대 신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요 안에서 또 이제 그 미국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기 시작하죠. 뭐 캐나다, 네. 또 영국. 그 영국도 이 미국 복음주의가 사실 영국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영국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건데 이제 캐나다에 대한 관심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제 확대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 출간된 책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의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라는 엠마오에서 94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이건 데이빗 웰즈와 몇몇 사람이 같이 이제 편집한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단행본은 아니지만 모음집이죠. 예. 근데 어찌됐든 이 한국 교회의 노를 조금 더 소개해주는 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마크 노을이 전공이 미국 기독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책들이 미국에서는 꽤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선 번역 소개될 리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지.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소개 안 됐는데 마크 노을은 그 자기 출판과 그 학술 대회나 이런 걸 논문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미국 정치사, 사회학적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등극을 하게 돼서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이제 문제 의식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로 소개를 받고 많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논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주의권에는 확실히 속해 있지만 전공이 일반 역사다 보니까 그게 갖고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에서 교회사 전공한 사람하고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그게 좀 쓸모가 많았겠어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아무래도 종교와 국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냥 워낙 밀접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셰퍼 계열하고 뭔가 충돌이 있었어요? 네. 충돌을 하네. 우리나라도 지금 건국 논쟁으로 엄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사실은 이제 미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기독교적이었냐. 그러니까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신앙이 기독교적 신앙을 토대로 세웠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기독교 우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거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승만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기독교 우파 특히 이제 셰퍼의 영향을 받거나 셰퍼와 같이 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건국운동 국부들은 기독교인이었다. 그다음에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다. 미국 문화에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좀 기독교적으로 더욱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초기 상태를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건국 그 파운더들은 말하자면 복음주의자였다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보면 프랭클린만 하더라도 이교도라고. 그렇죠. 네. 그냥 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신론자. 근데 그걸 복음주의자처럼 보려고. 그러니까 억지입니다. 이게 미국 헌법이 하여튼 기독교적 그 가치를 담고는 있어도 기독교 완전히 토대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논쟁들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셰퍼 이후에 존 화이트헤드라고 존 화이트헤드. 예, 라브리 소속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쓴 책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표류하는 미국이라는 책으로 둘에에서 번역된 적이 있거든요. 김준홍 목사가 지원하는. 근데 그거를 번역하신 분이 양혜원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라브리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라브리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 우파적 시각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 셰퍼가 우파 쪽으로 완전히 그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매니페스토라는 책에서 완전히 이 주장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일부 그 라브리계의 우파 쪽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맥락을 지금 뉴라이트는 하는 맥락을 동일하게 미국에 적용하면서 그랬구나. 논쟁이 되고 그 IBP에서 난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 그 로널드 웰슨가 아마 네, 썼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 사람도 요 반대편에 있어서 마크 노을하고 같은 편에서 오케이. 그거는 다르다라고 굉장히 논쟁적으로 참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뭐 첫 번째 외출이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사람으로 바뀌는 그 직전 단계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적어도 셰퍼 라인하고는 구분되는 네. 위치에 일단 이 마크 놀이 섰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미국 종교 역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 크게 만족을 했어요. 왜냐면 계속 성과도 나오고 주목도 받고 뭐 자기한테 실리는 그것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존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의 친했던 친구가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과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이해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를 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뭐 자기가 몰랐던 어떤 성경의 내러티브의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성스러움, 그다음에 성례전의 신비,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도록 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선교지향적인 복음주의, 행동주의적 복음주의의 세례 속에 살던 사람이 자기 실존의 깊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선교적 행동주의적 복음주의를 좀 넘어서서 극복하려고 하는 예전 전통의 역사를 봤다. 그러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저는 이때부터 약간 에큐메니칼주의자로 이제 바뀌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건 실존적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인용을 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전 기독교의 진실성, 기독교 드라마의 아름다움, 기독교적 삶의 노력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기독교 진리와 아름다움과 삶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그렇죠. 그와 같은 변화는 갑작스런 발견을 통한 계몽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일어난 인식의 점진적인 성장이었다. 변화를 촉진하는 경험은 다양했고 결과는 누적적이었으며 영향은 중첩적이었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말로 전달되는 설교를 이제 좀 경험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경험하는 방식은 뭐 삶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배 예전 속에서 성찬에서 빵을 뜯고 음료를 마시고 주님이 이런 식으로 감각 속으로도 은혜를 올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 옛날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에서 경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포스트 모던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변화. 그런데 사실 포스트 모던 기독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모던하다는 거잖아요. 모던에 함몰돼 있다는 거였잖아요. 모던이 아니 기독교가 모던에 너무 모던과 관련된 계몽주의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계몽 이전의 기독교를 발견해야 된다는 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뭐 이머징 처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찌됐든 이 사람이 생각에서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8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외부의 어떤 정말 이제 물리적인 이제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조지 롤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캐나다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미국 밖에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까지 이렇게 시선이 확장돼요. 미국만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은 캐나다의 기독교 역사는 미국 기독교 역사랑 방불하다. 같은 거죠. 괴가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캐나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그 좀 확대되는 거죠. 그 조지 롤릭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게 열렬한 IVF 운동가였고요. 사회민주주의자였고요. 좌파 신민주당 열성 지지자였고 반미주의자였어요. 처음 봤겠다. 미국 싫어하는 사람. 기독교인으로 이런 사람이 있나. 그렇지. 기독교 복음주의자인데 반미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봤어. 우리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학문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우정을 쌓아요. 그러면서 더 이제 이게 확 다가오는 거죠. 학문적으로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제 개신교의 미국적 경험과 캐나다적 경험의 적은 유사성과 엄청나게 많은 압도적 차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책이
미국 캐나다 기독교 역사라는 2005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이거 알아요. 두꺼운 책. 생뚱맞게 아니 네. 미국, 그냥 북미 기독교 역사 그러지 뭐 미국 기독교 역사는 뭐지? 또 이걸 왜 또 CLC가 내나? 네. 그런 특이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게 왜 책이 나왔나 싶은 게 이런 맥락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변모네 네. 세계 기독교의 첫 출발. 네. 이제 캐나다를 미국하고 옆에다 둘 수 있는 이제 국경을 넘어간 관점이 거예요. 생긴 거야. 이제는. 아, 그러네. 맨 주 경계를 넘어갔다 왔다 하다가 이제야 이제 국경을 넘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외출을 하게 되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 외출이에요. 그러니까 국외를 나가는 거죠. 어디를 가냐면 루마니아를 갔어요. 루마니아를 그 휘튼에서도 여기 그 휘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선교적 열정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요. 방학 동안에. 근데 루마니아를 간 거죠. 그게 89년, 91년이에요. 딱 이제 냉전으로 엄청 시끄러울 때. 아니 그 루마니아 그 차우세스코인가 하는 그 네. 희대 권력자가 하나 있었잖아. 그때 네. 갔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그 직전과 그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시대 끝나는 그 직전과 그 이후에 바로 간 거예요. 그렇구나. 그 온도차를 경험하면서 루마니아가 사실 그리스 정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리스 정교회에 대한 인식도 새로 하게 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거를 또 책으로 내기도 하면서 약간 정말 외출을 하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또 한 번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인식의 전환은 세 번째 외출에서 오게 됩니다. 바로 앤드류 웰스와의 만남입니다. 드디어 만날 사람 만났어.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개념으로 만들고 있었던 그 사람. 네, 세계 기독교학의 선구자 네. 앤드류 웰스. 이게 이제 9장 10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86년에 앤드류 웰스가 휘튼으로 와요. 네, 아직 이 휘튼에서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을 때 휘튼을 와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온 거예요. 그 자기네 맨 처음에 에버딘에 있다가 그다음에 에딘버러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까지 하고 이제 휘튼에 와가지고 학술 대회를 하면서 휘튼에 오니까 이제 마크 놀이 이제 글을 읽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자기가 몰랐던 세계가 있구나.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선교학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역사학에다가 선교학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마크 놀이. 그러면서 자기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86년 학술대회 이후 나를 위한 한 북극성이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북극성. 네, 좌표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드디어 네. 내가 이게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사실은 세계 기독교학을 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그 일원이었구나. 그렇지. 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 그 이후 그 앤드류 월스의 제자들 라민 산네라든가 다니안 스틴턴 그다음에 티모시 테넌튼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브라이언 스탠리도 여기 제자예요? 브라이언 스탠리는 제자인 거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어서 그 센터를 이어갔죠. 네. 그러면서 하여튼 그 앤드류 월스를 통해 선교학적 통찰을 자기 역사학에 장착하면서 이 사람이 세계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를 맞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그 개념어라고 하는 게 있는 유익이 있어요. 막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인생 서사를 통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그럼 또 추진력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고 그런 면에서 이 연구자들의 개념어를 발생시키는 행동은 정말 귀한 것이다. 지성 작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저는 제가 개념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거에 그 유용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반대로 그 개념 안에 다 담지 못하는 그 인간적인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들은 또 다른 작업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개념어를 일단 잡은 응축을 시켰다가 이제 삶이나 여러 가지로 다시 쫙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순환이 돼야 개념과 실천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한테는 그런 게 더 절실한 사람인 것 같다. 실천에. 그러니까 더 그 결을 이렇게 막 풀어주는 그런 게 있죠. 소설의 힘이겠죠. 문학의 힘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철학, 역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게 이제 문학이고 두 개가 순환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참 펼쳤다가 누군가가 그런 면에서 정리했다가, 아까 그 놀이 문학적 감수성은 있었는데 그다음에 거기다 역사까지 했었는데 이 라민산네가 기독교 세계 기독교라는 개념어를 탁 꽂아주면서 이 사람이 자기 방향성을 설정한 것 같은.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세 번째 외출. 네. 드디어 자기의 외출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네. 학문적으로. 네. 어디를 하게 가고 있구나, 또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때 경험들과 직접 어떤 학문적인 그 경험을 수업 시간에 풀어내죠. 수업 시간에 여러 자료를 가지고 풀어내는데 또 재밌는 거는 강의실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그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또 습득하는 거잖아요. 상호 교류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휘튼 같은 경우는 세계 유수의 그 복음주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자기가 몰랐던 세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요. 또 보고서를 내고 막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참 미국 사람이라서 혜택도 보고 그렇죠. 모여드니까 또 네. 만나고 네. 하여튼 어느 왕국의 아름다운 성 안에 있으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진 왕자가 변해가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이게 근데 지금 딱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서 막 오죠. 오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떤가? 역시 관심이 없지. 시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마크놀과 같은 관점으로 보이게 되면 이제 세계가 평평해 보이면서 예. 서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그렇죠. 되겠죠. 예. 하여튼 그런 과정을 수업 안에서도 자기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즈음에 1994년에 마크 놀한테는 또 기억할 만한 해인데 복음주의와 카톨릭 지도자들이 이제 협력의 필요성을 이렇게 표명한 그 복음주의자와 카톨릭과 함께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라는 이제 성명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게 엄청 논쟁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네. 이단으로 보는데 카톨릭. 네. 어떻게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들이 이럴 수 있느냐. 막 패커도 여기 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변절했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왜 근데 유독 그때 그랬을까요? 카톨릭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네. 한국도 뭐 에큐메니칼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그리스도인 뭐 평화 선언 이런 것도 있었고 즈음이 그 세계가 아마 냉전 직후라서 화해 모드? 화해와 네. 일치의 영향이 한번 시즌이 있긴 있었나 보네. 근데 저도 당시 그때 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나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마크 노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세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러네. 짐작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예. 꽤 많은 사람, 뭐 필립 젠킨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로버트 데이너라고 이제 보스턴 신학교에서 필립 젠킨스가 누구더라? 어디서 봤지? 이 사람을? 무슨 책이더라? 미래의 도래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있잖아요. 신학자예요? 아니면 미래학자 같은 미래학자, 그런 사람이구나? 미래학자로 소개됐죠. 예. 청림에서 나왔죠. 예. 미래의 도래. 네.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데이너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의 그 라민산 앤드류 월스를 이어가지고 세계 기독교를 이렇게 파급시키는 선교학자죠. 되게 유명한. 라민산네가? 네. 네. 아니 로버트 데이너라는 여자분이. 그래서 여자분이 로버트예요? 네, 로버트 데이너. 네. 이 사람이 여성이라 또 이제 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선교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롤한테 또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롤이 이제 그 백인 남성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좀 더 확장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늘 신났겠다. 배우니까요. 계속 변화되는 거 본인은 느끼면서. 그 라민 산네나 이런 사람들은 또 앤드류 월스의 직계 제자여서 또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유색 인종으로서의 그런 시각들도 제공해주고 하면서 하여튼 롤은 계속 세계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는 숫자로 보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 얘기예요. 여러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세계 기독교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이제 이게 글로 막연하게 그냥 지혜로만 아니라 진짜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인식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만 봤던 때에서 남쪽까지 보게 됩니다. 이제 남반부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뭐 남미라든가 이런 쪽을 또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 휘튼에서 룸메이트였던 그 존 조첸이라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남미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와 이런 것들 아시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소개받게 되고 데이빗 마튼이라는 또 사회학자를 통해 가지고 아까 역사학에 선교학을 장착하고 거기에 또 이제 이번에는 사회학까지 장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종교 사회학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크 노레에 갖고 있는 세계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입체제와 훨씬 더 다변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야, 데이빗 마틴, 로버트 벨라, 로버트 우스나우, 종교사회학 영역의 유명한 분들 같은. 네. 피터 버거. 이분야도 그 마크 노리 열린 마음이 많았네. 다 배우려고 하고 모든 계통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러면서 북방부 중심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와 또 다른 세계 기독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특히 이제 남미 기독교에 대해서는 몸의 종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사역과 어떤 마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중심이었던 서구 기독교 말고 정말 물질, 뭐 건물, 그다음에 성상, 성물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그 남미가 갖고 있는 육체성에 대한 그 강조 이런 것들을 물성 육체성에 대한 강조 그런 것들이 남미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막연하게 이제 형이상학적 거에서 관념적인 것에서 정말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나중에는 이제 동쪽 바라기까지 이제 바라보기까지 확장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도 와요. 뭐 그렇죠. 네. 2000년대 중반에 왔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글도 쓰죠. 네. 한국 기독교가 뭐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와 어떤 관계 속에 형성되어 있는가 얘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여러 글과 연구를 통해서 세계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몸까지 이제 휘튼을 떠나서 노틀담이라는 카톨릭 여기 인문학으로 유명한 데 아니에요? 예, 카톨릭 대학까지 아예 들어가죠. 그렇구나. 그게 또 이런 사정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았어. 분명히 이 과정에 조지 말스덴이 이끌어줘요. 또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노틀담으로 가는데 조지 말스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어찌 됐든 휘튼에 있던 그다음에 그랜지 래피드에 갔던. 이야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노틀담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저희 연구소가 지향하는 바 아닙니까? 이중언어 구사자. 그냥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모든 걸 환원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풍토에서 벗어나서 인접 학문들이나 그런 다른 세계의 언어를 깊이 공부해서 두 개를 섞지 않고 두 개가 구분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학문을 구사하는 그런 이중언어적 감각을 마스터니 갖고 있네요. 네. 부럽네요. 배워야 되겠다 이분의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마스터는 2016년까지 노틀담에 있었고요. 그 정확히 노터데임이죠. 노터데임에 있었고 지금은 리전트에서 또 강의를 하는 걸로. 지금 네. 네. 80 가까운 할아버지로서 리전트에 계시구나. 네. 네. 그런 숱한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여튼 뭐 터닝 포인트라든가 종교 개혁은 끝났는가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좀 알려졌지만 그 마크 노레 관심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는 좀 알아두면서 책을 읽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그럼 이런 느낌이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지금 복음주의가 뭔가 경직돼가고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걸 퇴행하라는 위기 앞에서 그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안 그런다고 할 때는 그 전범이 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마코널의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는 마코널이 경험한 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선교조 국가였기 때문에 아니, 성 밖에 사는 그냥 평민이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마크놀이 세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이미 세계 기독교 중에 하나였던 그렇지. 나라라 그걸 갖고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 너는 세계 기독교인 이제 됐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세계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자기네 기독교 역사 맥락 중에 선교
피선교국 중 하나였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놀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입장에서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네, 우리야말로 더 갈 수 있다. 근데 롤보다도 못 가잖아. 겁나 갖고 수리부작. 네, 그렇죠. 수리부작. 네. 그냥 꼬집? 베꼈을 뿐 네. 새로 쓸 수는 없다. 네. 우리는 전달밖에 안 한다. 그런 그 박형경 신학의 정신처럼. 수리부작은 꽃꽂이 신학. 네, 그러니까 여러 거 갖고 와가지고 꽃다발을 만든다라는 게 수리부작이고. 네. 그러니까 보수 신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나으려고 하지 않는. 나는 그저 전달만 할 것이다. 왜곡 없이.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되거든. 땅에다 심어야지. 심어서 변형을 감수해야지. 아니 예수님도 성육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알아. 한 인간으로 변모할 때 생기는 그 변화를 몸소 체험하셨는데 왜 우리는 성육신을 못하는 거야. 그 정신이면 토착화 다 가능하지. 그런 면에서 하여튼 한 미국의 백인 기득권자가 꾸준히 복음주의 세계에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가지고 변모한 모습. 우리한테는 평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애썼다 진짜. 고생하신 분인 것 같다. 진정성도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왜 이걸 가져오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떠세요? 다 하시고 나서 또 한번 떠오르는 생각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마크 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마크 놀의 입장에 대해서 그 굉장히 친밀감을 갖고 봤으나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꼭 그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야기 말고 정말 의도를 가지고 목적과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닐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어쩌다 된 거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지점이에요. 우리는 좀 대단한 사람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가지고 뭔가 완성된 단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청사진을 탁 갖고 시작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 다들 개인의 경험, 실전 경험들도 있고 터닝 포인트가 있고 누굴 만났을 때 경험이잖아요. 자충우돌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 오히려 사람으로 보이겠네. 옛날에는 뭐 세계적 석학 그러면 아주 출발하는 시점부터 청사진 가지고 10권 쓰기로 하고 한 권 한 권이 막 히트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딱 덮으면서 양가적 감정이 들었어요. 실망이다 하는 거하고 별거 아니네라는 그런 마음하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꽤 나름 용 썼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옛날에는 하여튼 영문으로 쓰인 글을 만드는 학자들은 그냥 무조건 세계적 석학이었잖아. 그 말 자체가. 근데 그게 뭐야? 자기 생활을 했을 뿐이야 꾸준히. 그래서 만들어진 정직한 결과물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활하면서 연구하고 발표하면 아니 한강도 그렇잖아요. 작가도. 한강 작가가 돋보인 게 뭡니까? 뭐 세계를 얘기했나요? 5.18을 가지고 끌어안고서 시적인 어떤 표현력으로 그 슬픔을 그냥 담아냈을 뿐인데 가장 지역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그야말로 세계적 문호가 된 건데 다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로컬에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씨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계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크 놀도 이제 세계적 석학 이런 건 필요 없고 자기 동네에서 열심히 살았던 성실한 연구자 이렇게 배우면 되겠다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의 복받 책의 풍경은 미국 기독교 역사학자이면서 어쩌다 세계 기독교인이 됐던 마크 놀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re driving cars on a Mars tonight.